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도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하고 목과 어깨는 항상 뻣뻣해서 밤에도 푹 잠을 못 자는 상태.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그 부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상담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영우 박사님의 5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 없이 통증을 극복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발바닥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이야? 허리가 아픈데 거길 왜 붙여? 이 질문 아주 당연합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처음엔 전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오랫동안 복용했지만 딱히 나아지지 않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발바닥 파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덜하고 2주쯤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서는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몸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아픈 곳만을 치료해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뿌리가 사실은 발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치료 방식은 겉만 치료해온 셈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말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구조도 무너집니다. 건물이 기울면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다지듯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이 수술이나 약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누구나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파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12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휠체어에 의존하던 72세 김정순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를 3주간 붙인 뒤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5년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던 83세 이태진 어르신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꾸준히 단 한 가지 방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포기했던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인 발바닥 파스의 정확한 위치, 붙이는 시간과 방법, 통증 완화 효과를 2배로 높이는 5가지 생활 습관, 실제 사례자의 변화된 삶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파스 한 장이지만 그 끝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발바닥일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치료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상에서는 발바닥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뜬소문이 아닙니다. 50년 넘게 재활의학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해온 강영우 박사님의 임상 경험, 그리고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뼈와 관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 근육, 인대, 신경, 혈관, 근막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한 부위의 문제가 곧바로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위입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전신의 체중이 그대로 실리고 그 충격이 가장 먼저 흡수되는 곳이 바로 발바닥이죠. 이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단순히 걸음을 위한 부위가 아니라 전신 균형과 신경 조절을 관장하는 신체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단순히 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허리, 어깨, 목, 심지어는 내장 기관까지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족부 반사구입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이라는 부위는 신장, 허리, 어깨, 전신순환과 연결되어 있고 엄지발가락 아래는 뇌와 눈, 새끼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과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전신 근막 네트워크의 긴장이 완화되고 통증 수용체가 억제되는 현상이 뇌파와 근전도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파스처럼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발바닥을 꾸준히 자극했을 경우 15분 후 신체 내 엔돌핀 수치가 평균 4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돌핀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발바닥을 통해 우리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 신호를 둔화시키며 회복과 치유를 돕는 신경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수년 전부터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직접 적용해 왔습니다. 단순히 통증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중심으로 전신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이 이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수면 질이 높아지고 아침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례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부위별로 쪼개어 치료해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연결돼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벽과 창문을 수리해도 흔들리듯 우리 몸의 기초, 즉 발이 흔들리면 전신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근본부터 해결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바닥인 것이죠.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도대체 그 파스를 발바닥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진짜 그냥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써도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파스는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파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붙이는 위치와 시간,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효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파스의 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크면 발바닥에 붙였을 때 걷기가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자극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사이즈는 가로 5cm, 세로 5c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만약 시중에 파는 제품이 크다면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발을 씻고 물기를 닦은 뒤 피부에 기름기나 로션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가 더 잘 붙고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 정확한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아래쪽 아치의 중심 부분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리면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에서 뒤쪽으로 약 3cm 떨어진 지점. 이곳은 무릎과 연결된 반사구이자 무릎 관절에 자극을 전달하는 포인트입니다. 양쪽 발에 모두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두 군데에 붙이셔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중앙, 발가락 아래 주름에서 1cm 정도 아래쪽, 바로 용천열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전신순환과 허리 통증의 핵심이 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 중앙부입니다. 발 뒤꿈치의 가장 볼록한 부분의 정중앙, 약간 위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두 부위에 동시에 파스를 부착하면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좌우 어깨에 따라 부착 위치가 다릅니다. 오른쪽 어깨 오른발 엄지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 왼쪽 어깨 왼발 새끼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 여기는 어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반사구로 피로 누적과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잦은 분들,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 2cm 아래쪽을 찾으세요. 여기는 목 근육과 경추와 연결된 반사구로 목의 뻣뻣함, 잠잘 때 불편함, 심지어 어지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붙이느냐입니다. 파스는 하루 중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붙이고 8시간 12시간 정도 유지한 뒤 아침에 떼어내시면 됩니다.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처음엔 4시간 정도로 짧게 붙였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가려움이나 홍조가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극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파스가 자꾸 떨어지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반창고나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살짝 고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극은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지켜 파스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첫 3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57일이 지나자 확연하게 통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주 차부터는 밤잠이 편해지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원리와 부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파스만 붙이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파스는 몸의 회복력을 깨우는 자극일 뿐,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작동시키는 환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생활 습관이 병행될 때 파스의 효과는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8잔 이상의 물 마시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배출되고 전신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상온 또는 미온수를 권장합니다. 76세 김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을 일부러 안 마셨는데 지금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속이 편하고 다리도 덜 무겁습니다.
그는 발바닥 파스와 함께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병행한 뒤 3주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 발목 돌리기 1분 실천. 잠에서 깬 후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간단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발을 들어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씩 천천히 돌리세요.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발 전체의 혈류순환이 활발해지고 밤새 쌓인 노폐물과 부기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습관은 단독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발바닥 파스 자극 후에 실천하면 파스 자극이 전신으로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일주일에 3회 20분씩 걷기. 걷기는 가장 완벽한 전신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3번 하루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고 통증 완화 효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0분이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일주일에 3번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고 한 달 뒤에는 엘리베이터 없이 아파트 3층까지 걸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운동화 끈도 직접 묶고 가까운 마트까지 장도 보러 다니십니다. 네 번째 습관 염증을 잡는 음식 섭취하기. 음식도 통증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생강, 고등어, 올리브 오일 같은 항염식품은 통증의 원인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리면 몸을 덮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아침 또는 저녁에 한 잔씩만 마셔도 몸이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 간단한 스트레칭과 수면 자세 교정. 밤에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종아리, 허리, 어깨 쪽을 풀어주는 동작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워주면 관절이 눌리는 걸 방지해주고 통증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85세 박재현 어르신은 밤에 푹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통증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도 의미 있지만 발바닥 파스와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파스만 붙였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와 5가지 습관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거 다 특별한 사람들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 삶이 바뀐 분들의 증언입니다. 의학적 설명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은 언제나 현실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83세 이태진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5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상 후 바로 일어나는 게 어려워서 항상 침대 옆에 지팡이를 두고 생활하셨고 병원에서는 2차례나 수술을 권유했지만 고령이라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에 그저 약만 드시며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이 어르신께 강영우 박사님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한번 발바닥 파스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반신반의하셨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5주 후에는 지팡이 없이 혼자 공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돌며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김정순 할머니입니다. 12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셨고 계단을 오르거나 무릎을 굽히는 건 엄두도 못 내시던 분입니다.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수 없어서 늘 미안함과 외로움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와 물 마시기,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스를 붙인 지 일주일쯤 지나면서 밤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짧은 거리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가볍게 걷고 계단 몇 칸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오르십니다. 가끔 중년 상담소 채널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따뜻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광주 모 요양원에서 진행된 작은 실험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와 생활습관 5가지를 병행하도록 한 결과 한 달 후 3분이 보행기로 이동이 가능해졌고 한 분은 지지대 없이 혼자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88세 김만수 어르신은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눈물이 나더군요. 그는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혼자 걸으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79세 이영희 할머니,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집안에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파스를 꾸준히 붙이고 발목 돌리기와 생강차 섭취를 병행하신 결과 2달 후 손주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주에게 자신의 손으로 꽃다발을 건넨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계신 83세 박정호 어르신. 15년간 허리 통증으로 누워 지내다시피 했던 분인데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며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벼워요. 그 한마디에 50년 이상 진료해온 강 박사님도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이 특별한 이유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은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수술이나 약물, 고가 치료 없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깨우는데 발바닥 파스와 생활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방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은 특별한 병원이나 수술이 아닌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나이면 원래 아픈 거지, 약도 안 듣는 걸 보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런 말 우리 부모님도 하셨고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무심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무엇이었죠? 발바닥의 정확한 반사점을 찾아 파스를 붙이고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아침엔 발목을 1분만 돌리고 일주일에 3번 20분 걷고 생강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게 어렵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밤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루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파스를 딱 하루 붙이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자극을 기억하게 되고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이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위축시키고 의욕을 꺾고 사람을 단절시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 하나는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상담소는 그런 작은 변화의 씨앗이 여러분의 일상에 뿌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가 전달드리는 정보 하나하나가 단지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고 변화가 되고 어느 날 문득 그때 그 영상 덕분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세요. 내일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살짝 몸을 움직여 보세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가요? 이 영상과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중년 상담소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하며 한 달 후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응원의 선물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상담소는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항상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